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11월 10일 어제로서 임기의 절반을 마치고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반 전인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는 말로 취임사의 첫마디를 장식했습니다. 이어서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광화문 시대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하고 감격스러운 어조로 약속했던 일이 생생합니다. 그 후 어느덧 임기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국민들 가운데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것이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광화문, 시청 앞, 종로 등 서울 도심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군중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청와대 앞길은 늦가을 추위를 무릅쓰고 철야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현 정부의 전반기 주요 정책 성과를 담은 문재인 정부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남북관계, 경제, 외교,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고 자화자찬했고, 고용 분야에서도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일자리의 질도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삶의 질을 높이고 불공정 경제체제를 바꾸면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에 맞서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모두 발언식으로 발표한 내용 전문을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런 식의 얘기로는 아무 설득력도 없고 누가 관심을 갖고 듣지도 않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 결과 국가적으로 이러이러한 효과를 거뒀다 하는 결과는 하나도 없고 국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봤자 오히려 정부를 욕먹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 실장의 발표 내용 소개를 포기한 겁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그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2년 남짓 원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과 LNG 발전을 늘린 결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비용이 높아져서 한국전력이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온실가스도 엄청나게 증가해서 미세먼지 문제도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태양광을 확대하자 태양광 설비를 만드는 중국만 떼돈을 벌었고, 풍력발전을 늘리니까 북유럽의 풍력발전기 회사는 좋아졌지만 국내 원전 산업은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원전 시장 재개 움직임이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이 시점을 놓친다면 원전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전체에 더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은 못할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9월 평양에 가서 북한과 남북 군사부문 합의를 할 때만 해도 문서대로 하기만 하면 북한도 우리 척의 진정성을 믿고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나올 걸 기대했습니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그들도 변해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비무장지대의 GP, 방송시설, 지뢰 제거, 서울로 들어오는 탱크 저지 시설물 제거, 사단 감축, 군 병력 감축, 서해 NLL의 상당 부분 양보, 한강 침투 저지 시설물 철거, 전방 비행 금지 구역 확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우리 예산을 써가며 세계 각국을 다니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풀어주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냐 정신이 나갔느냐 하는 소리까지 듣고 우리의 혈맹인 미국과 우방인 일본과 척이 질 정도로 뛰며 마침내 지소미아 파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치적 가운데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정도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솔직함과 책임감, 목숨을 건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호소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하는 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비서실장을 통해서 영양가 없는 얘기나 하게 만든 것 아닌가 하는 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기 잃어버린 2년 반은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는데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을 위기에 처했고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며 헌법 정신을 짓밟은 문 대통령은 헌법상의 직무유기를 한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